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전일 FOMC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이 조금은 시장에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만 보다가 아무래도 조금씩 투자를 하면 할수록 종목을 보다가 국내 시장을 보게 되고 국내 시장을 보다가 해외 시장을 보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시야의 폭이 넓어지는 거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종목에 대한 투자를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종목보다는 이 지수를 좀 보게 되고요. 지수라고 하면 이제 거래소와 코스닥이죠. 그 코스닥이나 거래소가 좀 빠지면 아무래도 전체 종목들이 빠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환율과 그리고 유가, 그리고 미국 나스닥 시장과 나스닥 선물, 뭐 요런 시장들이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 장중에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지수의 움직임이라든지 또 우리나라가 장 시작 전에 이제 나스닥이 딱 마감을 하거든요, 새벽에. 그래서 그런 시장들이 어떻게 끝났느냐도 우리 시장에 좀 다음날 영향을 좀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좀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FOMC에서 나온 몇 가지 이슈들은 어떻게 보면 크게 어떤 뭐 지금 현황과 변동이 없이 뭐 유지하는 수준으로 간다. 다만 2023년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전 거기에 좀 되게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게 제 생각에는 이제 뭐 기사 검색하시면 다 나오는데 2023년까지 제로 금리를 하겠다라고 FOMC 결과를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2023년까지 제로 금리를 한다라는 건 아마 시장이 그만큼 어렵다, 경제가 회복하기에는 최소 2-3년 이상 걸릴 것이다. 그리고 제로 금리라고 하는 것은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부양책이겠죠. 예를 들면 제로 금리를 하면 사람들이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많이 좀 현금 확보를 해서 혹은 뭐 대출을 받고 해서 그걸 가지고 많은 금액을 좀 뭔가 사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부동산이 됐건 아니면 주식이 됐건 시장에 좀 돈이 많이 풀린다는 얘기죠. 그거를 현재 지금 2020년인데 20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하겠다라는 걸 시사했습니다. 물론 가는 과정에서 시장이 좀 괜찮아지고 실물 경제가 좋아진다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에서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소 2-3년 정도는 뭐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기회가 2-3년 정도 남았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가파르게 좀 시장이 상승하는 것은 아마도 증시의 자금이 많이 몰리면서 그 증시 자금,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입니다. 그런 증시 자금이 몰리면서 주가가 강하게 좀 상승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보시면 고객 예탁금은 예년에 이 정도 수준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거의 뭐 30조만 나와도 괜찮다라는 정도였었는데 지금 뭐 50조, 60조까지 늘었었으니까요. 물론 이게 뭐 카카오게임즈 영향도 있다라고 손치더라도. 그래서 현재는 한 55조 이상에서 예탁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신용융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10조 정도 되면 그때 뭐 이제 외인들이나 기관들이나 막 종목별로 공매도 쳐가지고 신용 물량들을 떨구기 마련인데 지금은 17조 가까이 이렇게 신용융자 금액이 엄청납니다. 잔고가. 그렇다라는 것은 예전과는 다른 증시의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시기 때는 좀 부동산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 것이고, 어느 시기 때는 또 주식을 좀 투자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 것이고, 그런 시기가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시기에 예전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하듯이 적금에다가 넣고서 막 적금에서 3% 언더로 지금 그 이자가 나오는데 거기에 돈을 박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기마다 관심을 갖고 해야 할 재테크가 있는데 지금은 최소 미국에서는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한다고 했으니 우리나라도 역시 아마 비슷한 추세로 금리를 높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도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는 아마도 이런 제로금리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시장의 자금은 많이 풀리고 현재 우리 정부는 부동산 쪽에서는 확실히 투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절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 2년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물론 다시
이제 정부가 연장이 될 수도 있겠죠.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서 어떤 정당에서 나오냐에 따라서. 그런데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어쨌든 현재 정부가 2년 이상 유지가 되고 한다면 아마도 그 시점이 2022년, 그죠? 길게는 뭐 2023년 초까지도 이런 기조가 유지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시장의 자금은 많이 풀릴 수밖에 없고, 미국 시장을 따라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재료금리를 가면 우리나라도 또 그렇게 가고, 우리나라의 그런 돈들은 현재 20, 30대들이 정말 살기 힘든 환경에서 뭐 예를 들면 아시겠지만 고용 관련된 부분들도 쉽지가 않고요. 자영업도 쉽지가 않고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돈이 뭔가 자영업이나 어떤 그 고용 노동 시장에서 움직이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거진 다 투자금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 아마 예년과는 다른 엄청난 상승 혹은 엄청난 자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또 미국에서 이제 FOMC 결과 중에 하나가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지만 회복세가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만큼 우리 시장도 대동소이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이런 파도, 조금씩 시장이 밀리거나 지수가 빠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시장이 열리고 365일 중에 거진 300일 이상 열리는데, 그런 주식시장 가는 과정에서 이런 분봉들은 많이 나올 수가 있죠. 이런 식의 빠지는 것들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추세가 그야말로 이 차트, 그러니까 지수의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저는 상승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봐도 2018년, 2017년 말 이때죠.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때 가장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봐왔던 이 주식시장이라는 곳에서는. 근데 목전에 앞두고 당연히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투심과 이 예탁금의 증가와 자금의 어떤 시장의 풀림이 언제 뚫을지 모르지만 아마 강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대형주들이 움직이든지, 혹은 뭐 바이오, 혹은 뭐 요즘 뭐가 있을까요? 뭐 배터리, 뭐 전기차, 뭐가 됐건, 뭐 뉴딜 펀드 관련 주가 됐건 어떤 그 섹터와 테마가 움직이면서 강하게 돌파하는 시도가 나올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과정에서 조금 눌리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을 무조건적으로 들고 간다. 만약에 신용으로 산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신용하시는 분들은 신용으로 어쨌든 담보비율 140% 못 맞출 때까지 빠지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들고 있으면서 반대매매 당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 좀 잘 케어하시고, 또 현금에 대한 부분 일부 부분 가지고 있어야 시장이 빠지고 안 좋으면, 시장이 빠질 때는 몇 종목들에 그냥 수급이 몰려버리거든요. 예를 들면 뭐 한 1300 종목 정도가 코스닥에서 거래가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만약에 다 빠지고 한 30, 40 종목만 양봉인데, 그때 그 양봉 몇 가지에는 어쨌든 누군가 들어가서 사서 세게 올리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단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도 좀 두고 계셔야 되고, 또 신용을 좀 써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신용이 17조인데 거기에 얼마나 많이 신용을 쓰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면 140% 담보 비율을 좀 맞추는 그런 요령껏 하시는 분들, 그런 움직임도 나와줘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유연하게 좀 투자하신다면,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현재 실물 경제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좋게 나올 리가 만무하지만, 전체 모든 분야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느 분야는 또 괜찮게 성장하는 분야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분야에서 좀 논다면, 매매를 한다면 충분히 시장이 여러분들의 어떤 자금으로 끌어올리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줄 수 있는 시장이 계속 될 것이다. 가는 과정의 파도일 뿐이다. 전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백신이나 치료제나 이런 부분들이 당장 연내에 다 여러 국가의 그 분포라고 해야 되나요? 나누어지면서 이 코로나가 완전히 그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종식은 힘들 것이라고 많은 그 해외 언론이라든지 국내 분들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러는 와중에 그런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 회사들은 아마도 성공만 시킨다면 기업 이미지 플러스 상당한 수익을 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좀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이렇게 빠질 때에 많이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되는지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통 이제 종목을 설명하다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니까 좀 그런 걸 너무 짧잖아요. 제가 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당장 내일이 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보통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죠. 거래대금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요즘 시장은 월요일 날 혹은 월요일부터 목요일에 오전에 한 번에 그냥 개인들의 수급이 확 몰렸다가 10시 전에 싹 팔고 단타로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목별로 큰 상승을 좀 보려면 그렇게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몇 프로 뛰기, 그러니까 자기가 움직이는 금액의 시대를 좀 높여서 수익률을 조금씩 뭐 예를 들면 1억에 1%면 100만원 아닙니까? 뭐 그런 조금의 수익을 모아가는 그런 스캘퍼들이 하는 방식이지,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해서 조금 수익을 내시려면 스윙, 그러니까 미리 좀 눌림목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 차트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지지라인을 형성하고 거기서 조정받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이슈를 머금으면서 올라가면 그때 오히려 슈팅 나올 때 파는 좀 그런 식의 매매법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각자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방식을 좀 더 저는 선호하고 있고, 그래서 매일매일의 차트의 움직임을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요즘의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 잘 맞게 매매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꼭 지켜야 될 것은 어쨌든 뭐 그냥 시장이 빠진다라고 해서 전체 시장이 다 빠져서 자기 종목이 빠지는 건데 시장 빠지는 걸 생각 안 하고 이 종목 그냥 안 가나? 그리고 그냥 팔아버리고 또 딴 종목 샀다가 물리시고 이렇게 하는 뇌동 매매보다는 시장에서 잘 가는데 못 간다든지 완전히 소외가 되어 있다든지 그런 종목들은 좀 뭐 손절을 한다라든지 매도를 하셔도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조금씩 숨고르기 하시면서 차분하게 들고 계시는 인내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시장에서는 현재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 코스닥에서 코스피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잠시 보면 벌써 지금 이제 거의 900포인트 잠깐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또 곧 움직여서 저는 뚫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뭐 다음 주가 됐건 다다음 주가 됐건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석 전에 한번 좀 슈팅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어떤 움직임 나오는지 지켜보신다면 재밌을 것 같고요. 이런 시장에서는 물러서는 것보다는 참여하면서 리스크를 좀 해지하면서 참여하는 시장이 맞다,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점을 뚫는 움직임이 나오면 아마 더 세게 갈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어찌됐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것 같으니 다시 또 100명대 중반이라고 하네요. 건강 유의하시고 내일 시장은 조금 반등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좀 나올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